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심리맨 채널도 함께 구독을 해주시면 트랜서핑 적용에 도움이 되는 여러 좋은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타프티 강독 주제는요. 34번째 주제로 제목은 사념체입니다. 페이지 176페이지예요. 사념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트랜서핑 강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이제 익숙한 개념이실 겁니다. 트랜서핑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념체라는 말이 좀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사념체, 이 각각 이게 한자죠, 한자. 그래서 사자는 생각사자, 염자는 생각 염자입니다. 둘 다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체는 이제 몸체자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형태. 그래서 이 사념체를 영어로는 thought form이라고 하죠. 생각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것. 타프티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에 사람의 생각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에너지 형태. 네, 여기서 몇 가지 주요 개념을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생각이 뭉쳐져서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독립적이다. 세 번째는 에너지 형태다.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사념체를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한자 말이 좀 재밌어요. 둘 다 생각이란 뜻이긴 한데 생각사, 생각염자죠. 그런데 생각사자의 이 한자를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밭전자죠. 마음심자죠. 그래서 이 생각사자는 마음이 어디가 있다? 밭에 가 있다. 마음이 밭에 가 있는 것은 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런 속담 같은 말도 있죠. 딴 데가 있다는 얘기죠. 이 딴 데가 있다는 얘기는 집중이 좀 안 된 상태. 그래서 뭐 심하게는 산만한 상태지만 집중이 덜 된 상태.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목표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벌려놓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찾아보고 또 분석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펼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생각 사자의 한자를 분석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 염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것도 재밌는데 마음이 마음심자죠. 마음심자하고 이게 금자예요. 금자. 이 금자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현재의 의미예요. 현재.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의미가 있어요. 뭐 금일 오후 2시 할 때 이 금자가 오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재, 지금 이런 의미인데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마음이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할 때는 어디에 가까워요? 여기에 가깝죠. 마음이 5만 가지 생각, 밭에 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뭐 사색을 한다. 이것도 여기에 관련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 생각을 초점 맞춰서 할 때, 예, 어떤 사고를 해낼 때, 이럴 때는 마음이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하나에 초점을 맞춘 생각이죠. 그래서 이거는 집중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똑같은 생각이란 뜻의 사념인데 요게 재밌는 게 이걸 좀 굳이 비교를 해서 나눈다면은 첫 번째 이 사자, 생각 사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 염자 이거를 구분을 하면 생각 사자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한자를 분석을 이렇게 해볼 때 염자는 약간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굳이 한번 해본다면. 네.
그러면 사념체라는 것은 부정사념체도 있고 긍정사념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들에 주로 끌려가는 쪽은 부정사념체 쪽이죠. 그런데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긍정사념체 쪽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명료하고 명쾌하고 분명하다. 이건 주로 우리가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예요. 이쪽에 가깝죠. 염에. 근데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으로 펼쳐져서 흘러가고 떠오르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펼쳐지고 따라가고, 자, 요거는 주로 1번 이 사자에 가깝죠. 그래서 부정사념체가 일으켜지는 때에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주로 어디예요? 마음이 밭에 가 있어. 예.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뜻대로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잘 돼야 할 텐데. 마음이 자꾸 딴 데 가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 이 감정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생각에.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생각들, 예, 생각사든 생각염이든 이러한 형태의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게 뭐가 된다? 하나의 에너지 형태가 된다. 에너지 형태. 모습을 갖춘다는 얘기예요. 형체가 생기는 거예요. 형체가 생기는 거예요. 부정사념체는 주로 날카로운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혼탁하게. 예. 긍정사념체는 주로 밝은 형태로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는 긍정사념체, 부정사념체 이 두 가지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것이 일으켜졌을 때, 즉 이러한 하나의 형태가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처음엔 내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념체가 되고 나면, thought form, 이게 되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날개가 달립니다. 근데 이게 누굴 따라다녀요? 나를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 사념체가 부정사념체인 경우와 긍정사념체인 경우가 있는데, 부정사념체인 경우에 이게 나를 따라다니면 나의 세계는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현실로 치닫게 돼요. 왜 그럴까요? 트랜스호핑 원리에 따라서, 이중거울 원리에 따라서, 유상종 에너지 법칙에 따라서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치로 계속 거기에 굴레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긍정사념체를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 긍정사념체는 누구 따라다녀요? 날 따라다녀요. 그럼 이 나의 세계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현실이 계속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하나는 꼬이는 삶, 하나는 풀리는 삶, 하나는 뜻대로의 삶, 하나는 뜻에 반하는 삶. 그런데 이것을 되짚어 갔을 때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1번 생각, 여기서. 근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생각. 일종의 태도 같은 거죠. 태도는 지속적인 거, 반복적인 걸 얘기해요. 생각도 하나의 습관처럼 하나의 태도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생각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념체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이 사념체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사념체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는 거야. 팔자가. 나 자신도 바뀌고 나의 현실도 바뀌고, 그 관건이 뭐다? 어떤 생각을 지속하느냐,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 그럼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나는 부정사념체든 긍정사념체든 사념체 만들기 싫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살래요. 가능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딱 1분만 해보세요.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겠다. 무념무상. 해보세요. 자, 했다 칩시다.
1분 지속했다 칩시다. 1분 지나면 유지되나요? 전화 한 번 오면 끝나죠? 불가능합니다.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요? 생각을 해야죠. 사념체를 만들어내는 것과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연결은 돼 있죠. 예, 상관은 있어요. 두 개가. 그러나 모든 생각이 사념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부정사념체에 겁을 먹고 생각에 겁을 먹어서 생각을 두려워하다가 오히려 부정사념체를 일으키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념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면서 꾸준히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부정사념체와 멀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해체시켜야 되고 소멸시켜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긍정사념체, 여기서 말하는 긍정사념체는 주로 나의 목표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가고자 하는 방향,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집중을 해서 내 삶을 그쪽 방향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길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타프티 개념으로 말하면 영화 필름을 원하는 대로 갈아 끼우는 것, 마네킹 버전을 바꾸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 시작이 뭐예요? 시작점이 바로 생각에 있다. 예, 생각이 있고 관건이 바로 사념체라는 개념에 달려있다. 우리가 다운머리 기법 사용하는 목적 뭐예요? 결국은 사념체, 긍정사념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확언을 하는 거, 긍정사념체를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에너지 정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필요하면 심리상담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목적이 뭐예요? 부정사념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우울증에 시달려요. 무기력에 시달려요. 왜 그래요? 일종의 사념체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계기가 시작이 어땠든 간에 2차, 3차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부정사념체가 커졌고 나중에는 그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감정과 생각이 사실상은 내게 아닌 경우가 있죠. 내가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걸 알아차려야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들은 더 벗어나기 힘들어져요. 어쨌든 자, 사념체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프티에서 다루는 사념체의 개념은 긍정사념체를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입니다. 긍정사념체 이쪽이에요. 긍정사념체를 만들어냅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주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심상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상화. 예, 그리고 확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사념체 생각을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할 수도 있고 표현이죠. 표상이라고도 하고 예, 생각을 생각으로만 상상으로만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상상을 한다는 것은 심상화와 관련이 있고 이것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사진 또는 영상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 말이 되고 글이 되고 확언이 되고 그죠? 예, 어쨌든 이 공통적인 건 사념체를 꾸준히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책에서는 주로 이러한 심상화, 확언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과 함께하라? 다운머리와 함께하라. 예, 다운머리와 함께 심상화를 하는데 말로 하고 글로 해서 일종의 확언 형태로 진행을 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답니까? 아니죠. 네, 이것만 가지고 뭐 현실이 내 뜻대로 주물럭 된다. 예, 저는 그쪽이 아닙니다. 심림에는 그렇게 얄팍하게 세상을 그냥 뭐 마법 부리듯이 손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너무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플러스 뭘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 방구석 트랜스퍼가 되면 안 됩니다. 행동을 해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나왔다면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걸 또 간과하면 안 돼요. 이거 간과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기 싫은 사람들은 딴 데 가셔야 돼요. 이 심리맨 채널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막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이제. 사람도 얼마 없는데 왜 쫓아내느냐?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찬찬히 꾸준히 진득하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얄팍하게 무슨 요술지팡이 하나 얻듯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시크릿류를 싫어합니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트랜서핑은 시크릿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로 향하는 게 아닙니다. 요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기회가 또 있을 때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이게 다예요. 자, 이제 책을 한번 쭉 훑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177페이지 펴시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시간을 특별히 할애하여 현실을 정해야 한다. 네, 이제 원하는 현실을 선택하는 부분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예요? 시간을 특별히 할애를 해라. 네, 시간을 특별히 할애를 해라. 그 이유는 뭡니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집중.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강독 영상을 이동 중에 들을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할 수 있는 한 가능하다면 적어도 강독 영상을 들을 때는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펴고 할 수 있다면 노트도 준비하고 직접 줄 긋고 메모하면서 들으라고 했죠. 다릅니다. 그렇게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닙니다.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밑에 읽어드릴게요. 때때로 따은머리에 대해 잊어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마치 배우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니까. 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따은머리에 대해서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따은머리 기법 자체에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따은머리란 말에도 웃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방편입니다. 다.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이것이 너의 의도냐 욕망이냐 이 차이예요. 의도와 욕망의 차이. 요거를 감각적으로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의도의 개념.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할 뿐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그거예요. 거기까지 가면은 뭐 따은머리 뭐 등 양 견갑골 사이에 몇 센치 이건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는 그게 되고 나면 다 방편이에요. 방편. 자, 다음 177페이지 마지막 단락.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허락해 주는 한 계속해서 시도하거라. 네. 이거는 이제 심상화를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네, 내 마네킹과 관련된 내용이든가 아니면 현실에 대한 영화 필름을 옮기는 것에 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이제 목표 프레임, 미래 프레임과 관련해서 뭐 하라고요? 계속해라. 계속해라 이 얘기예요. 왜 계속 이 얘기를 할까요? 바로 오늘 나오는 사념체의 특징은 뭐다? 지속하는 거에 달려있다. 지속하는 거. 17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사념체의 예가 이제 이렇게 계속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일종의 확언 같은 거죠. 자기만의 맞춤식 확언이죠. 자기 목표와 관련해서 심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신의 목표와 관련해서 글로 쓰고 그것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또 이미지도 떠올리면서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함께 사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글로 쓰면 훨씬 명확해지니까요. 정교해지고 명확해지죠. 생각만 하면은 이게 두루뭉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글로 쓰고 말로 하고 그리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하나 읽어볼까요? 예를 들면 나는 수준 높은 전문가다. 나는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도 아주 많다. 내 일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며 나는 내 일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 나는 모든 걸 기발하고 훌륭하게 해낸다. 네, 이건 이제 마네킹 이동과 관련한 학원 심상화 내용인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방구석 트랜스퍼, 방구석 따음머리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을 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동시에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 공부, 준비, 연습, 수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이 생각만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얘기할 가치도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일을 따로 하지 않는다. 내 일은 집과 가족과 아이들이다. 나는 보기 드문 아내이자 엄마이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아이들도 나라면 껌뻑 죽을 정도다. 나도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준다. 화기애애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며 모두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 예, 요것도 이제 자신의 마네킹을 이러한 엄마로 설정을 하는 것이자 이제 실제적인 현실, 이런 미래 프레임과 관련한 심상화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행동화. 이런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현실이 이렇지 않아서 불만투성인데 그걸 누르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도피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건 오히려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나중에. 그런 식의 확언 하지 말라고요. 그런 식의 심상화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쓸 에너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쓸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트랜서핑을 해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데 애인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먼저 회복이 돼야지. 근데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지도 않는데 함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조금씩 누르는 형태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게 굉장한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심해지면 못 고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기 최면 아닙니다. 학원은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다음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주 건강하다. 그리고 탄탄하고 군더더기 없는 섹시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20살 젊은이들조차 울고 갈 몸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쭉 이 몸매를 유지할 것이다. 나는 영원히 20살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랬다고 결심했으니까. 내 컨디션은 늘 최상이고 일상에서는 스태미너와 에너지가 넘친다. 네,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 자꾸 강조를 해야 돼. 귀에 못이 박히게. 뭐가 빠지면 안 돼요? 행동화. 이렇게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고 있으려면은 행동화가 뒤따라 가야죠, 당연히. 어떤 행동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생활 습관 바꿔야죠. 라이프 스타일이, 루틴이 엉망이고 뒤죽박죽인데 어떻게 건강을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는데 운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몸매를 가꿀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학원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동화가 뒤따라 가면서 이게 가야 되는 겁니다. 뒤따라 가면서.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나머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상화 내용과 학원도 이런 방식으로 행동화와 함께 결부시켜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79페이지. 이제 여기서는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 좋은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장점을 가지게 되면 열등감은 저절로 사라지며 그때가 되면 너희는 더 이상 두드러지지 않고 그만큼 더 나은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고쳐야 될 부분, 못난 거, 안 되는 거, 단점, 약점 막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물론 우리가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고쳐 나가는 게 맞긴 한데 강점에 더 집중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강점에 집중을 하고 균형 잡힌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강점에 또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단점인 거, 누가 봐도 결점인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강점조차도 이게 객관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내 스스로 이건 나의 강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점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 이거는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그렇게 살란 뜻이 아니에요. 이 트랜스퍼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막가파가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그렇게 똥꼬집으로 자기 세상에 갇혀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의식이라고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균형 잡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틀렸다는 뜻은 아닌데 이거를 또 치우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적당히 해야 됩니다. 뭐든 적당히. 방향을 잃지 마시고 적당히 하라고 그러면 방향을 잃어요. 방향을 잡아주면 또 적당히 안 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트랜스서핑 공부를 더 반복을 하셔야 돼요. 트랜스서핑의 핵심은 균형 잡는 겁니다.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중요성 조율. 요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 트랜스서핑 절반은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음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신체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네킹의 육체를 훨씬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아니, 완전히 다른 마네킹의 육체로 들어가는 것이다. 충분한 끈기만 있다면 노화의 과정을 거꾸로 돌려놓는 것도 가능하다. 네. 자, 이건 뭐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있죠. 예, 우리가 사실 노화라는 게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을 거치면은 사실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런 스트레스 유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경무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나이대보다 10년은 더 젊어야 돼요. 젊어 보여야 돼요. 신체 건강하고 외모가. 근데 너무 폭삭폭삭 늙어버리게 만들어. 네. 스트레스 때문에. 인간관계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먹는 것조차도 스트레스, 심지어 요즘에는 여행조차도 스트레스. 어딜 가야 된다, 어딜 가야 된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긴 꼭 가봐야 돼. 600명 웨이팅 쓰는데 무조건 가야 돼.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재밌고 즐기는 것 같지만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펜듈럼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일상의 토처에 깔려있는 펜듈럼인데 왜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걸려듭니까? 이용하는 거야 뭐라고 안 하는데. 이용하는 건 괜찮아요. 걸려든단 말이에요. 걸려들어. 순식간에.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거 역시도 노화의 과정을 거꾸로 돌려놓을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다시 회춘한다 얘기죠. 회춘한다. 회춘하는 게 사실은 정상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상화. 정상적으로 돌아온 건데 워낙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몸의 세포가 남아나질 않으니까 정상화된 사람이 회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 그죠? 생각과 행동을 함께 사용을 해서 정말로 나 자신과 현실이 정말로 정상적인 질서 안에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념체에 대한 내용은 마쳤고요. 이제 이 사념체는 트랜스서핑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트랜스서핑에서 나온 얘기만은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들은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네, 또 마음 공부 쪽에서야 많이 하는 얘기고요. 신비주의 쪽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념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거기서는 이제 사념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주로 뭐 비합리적 신념, 그죠? 이런 것들, 또는 뭐 핵심 감정, 거기에 따른 핵심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삶의 패턴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 그것을 역추적해서 자동적 사고 밑에 깔려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는 거. 그래서 나의 대인관계 패턴을 바꾸고 관계가 바뀌면 또 삶이 바뀌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인지 상담 또는 인지 치료 쪽의 개념이 그런 형태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념체는 이제 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얘기하죠. 깊은 영역에서 에너지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너지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통제권을 벗어났고 오히려 그게 나를 통제하고 있다 이거죠. 이걸 알아차린다면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해집니다. 이것을 전부 나라고 생각했을 때 괴로움에 빠졌던 것이 이게 내가 만들긴 했지만 이게 내 게 아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틈새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트랜서핑의 묘미죠. 깨어나는 묘미.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개념, 좋은 개념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타프티도 잘 완성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